대기업 오너 동향과 관련 소식 전해드리는 CEO 포커스의 조 기자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박정호 SK스퀘어 대표,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의 이야기와 함께 주가 하락에 책임을 지고 수십억 원의 연봉을 포기한 주요 상장사 CEO들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박정호 SK스퀘어 대표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소식입니다. 어쩌면 대기업에서 발행하는 첫 코인을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가상세계를 오가는 블록체인 기반 경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SK그룹의 투자 전문 회사 SK스퀘어 초대 CEO 박정호 대표가 최근 주주총회 자리에서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블록체인 시장 선점을 위해서인데요. 박 대표의 목표는 메타버스, 이커머스, 콘텐츠 등 전방위에 걸쳐 SK ICT 서비스를 두루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2021년 11월 SK스퀘어 출범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시작으로 디지털 휴먼 제작사 온마인드, 에그테크 기업 그린랩스 등 다양한 기업들에 투자하며 영토를 넓힐 채비를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박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SK코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리니지나 검은 사막 같은 MMORPG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SK코인은 게이머들이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발행한 암호화폐를 그룹 내 커머스, 콘텐츠, 메타버스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SK코인으로 SK스토어 11번가에서 자유롭게 쇼핑하고 웨이브에서 보고 싶은 콘텐츠를 결제하며 OK 캐시백 회원 포인트도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SK스퀘어는 2022년 상반기 안에 암호화폐 백서를 공개하고 3분기 중 암호화폐를 발행해 4분기에는 이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입니다. SK스퀘어가 암호화폐와 더불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신사업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내 대표 기업에 투자해 SK하이닉스와 사업 시너지를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눈여겨보는 곳으로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암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그룹 회장의 고려대학교 후배이자 최측근인 박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밝힌 SK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재계의 관심이 벌써부터 뜨거운데요. 그동안 그룹 내 굵직한 M&A를 주도해온 인사였던 만큼 앞으로도 박 대표의 경영 행보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입니다. SM엔터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소액주주들에게 제대로 허를 찔렸습니다. 회사 경영을 감시하는 감사 자리를 소액주주를 끌어모은 사모펀드에 내줘서인데요. 지난 3월 31일 서울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D타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SM엔터 정기 주주총회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이날 주총회 핵심은 감사임 선임안 건으로 SM엔터 측 추천 후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측 후보의 표대결에 시선이 쏠렸는데요. 앞서 얼라인 측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로 빠져나가는 수백억 원대의 부적절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투명한 이사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독립 감사인 선임을 요구했습니다. SM엔터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과 20년 넘게 용역 계약을 맺어 최대 주주의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기업 가치를 훼손했던 겁니다. 이날 주총장에 72석의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대부분 SM엔터 경영진과 맞서는 얼라인 측 제안을 받은 소액주주들이었는데요. 특히 K-팝에 관심이 많은 20대 주주도 상당수 모인 가운데 얼라인 측은 3박스에 달하는 의결권 위임장을 제출하며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SM엔터 경영진도 의결권을 경영진에 위임할 경우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의 친필 사인을 주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승부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감사 선임 안건 표대결을 앞두고 SM엔터 측이 제안했던 감사 후보가 자진 사퇴했다고 알리며 얼라인 측 주주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해서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얼라인 측이 제안한 곽준호 전 KCF 테크놀로지 CFO가 단독 후보로 나와 80% 이상 표를 얻으며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아울러 SM엔터는 창사 이후 첫 배당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주주 제안이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 들리자 시장 참가자들은 환호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재계 안팎에선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가 만든 이번 승리가 한 명의 감사 선임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기관 투자가가 내세운 감사가 회사에서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게 된 건 국내에선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20년 넘게 굳건하게 지켜오던 제왕적 경영 방식에도 균열이 생겼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으로 향후 최대 주주가 변경되더라도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될 창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 입장에선 이번 표대결의 패배가 뼈아플 겁니다. 그러나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만큼 다른 상장사들에게 주의 환기는 확실히 시켜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새벽 배송 시장을 개척한 30대 여성 CEO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입니다. 또 한 명의 주식 부자가 새롭게 탄생할 것 같습니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 업체 마켓컬리가 최근 한국거래소에 상장심사 예비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마켓컬리는 2021년 도입된 유니콘 기업 상장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서 증시에 입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초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6%대에 불과한 김 대표의 회사 지분율이 걸렸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김 대표에게 상장 요건으로 우호 지분을 20% 이상 확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재무적 투자자들과 공동 의결권 행사 관련 협의점을 찾고 자신의 보유 지분도 상장 후 3년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마켓컬리의 시가총액이 6조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상장 전 지분 투자 프리-IPO를 유치할 당시 인정받았던 기업 가치 4조 원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계속된 적자와 신선식품 배송에 국한된 사업 영역을 감안하면 그리 후한 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지만 김 대표는 이번 상장으로 주식 보호의 이름을 올릴 공산이 큽니다. 지분 가치만 무려 3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서너 달 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주가 하락의 책임을 지고 수십억 원의 연봉을 포기한 주요 상장사 CEO들 이야기입니다. 2022년 주주총회의 새로운 트렌드는 최저임금 받는 CEO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가 하락에 뿔난 소액 주주들 원성에 연봉 반납을 선언하는 CEO들이 눈에 띄는데요. 카카오의 새 수장 남궁훈 대표가 대표적입니다. 남궁 대표는 위기에 빠진 카카오와 함께 추락해버린 회사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는 최저시급만 받겠다고 했죠. 계열사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도 남궁 대표와 같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또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 역시 최근 주주총회에서 주가 하락의 책임을 지고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쇼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가 결정하는 것이지 CEO의 임금과는 큰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CEO들의 임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남궁 대표 같은 경우 60억대 스톡옵션 이익을 제외하면 2021년 전체 급여가 7,300만 원에 불과했었는데요. 급여만 따로 떼놓고 보면 많이 깎인 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물론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등 모든 보상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만 받겠다는 것은 그만큼 헌신적으로 경영에 나서겠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앞으로 상장사 CEO들은 회사 경영 못지않게 주가도 신경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정호, 이수만, 김슬아와 함께 남궁훈 등 연봉을 포기한 각 기업 대표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